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강의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턱관절의 나비 효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비 효과. 많이 이제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개짓에 의한 이 미세한 바람이 일어나서 지구 반대편에선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뜻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턱관절이 그렇게 나비 효과가 또 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작지만 평소에 우리 잘못된 어떤 구강 습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턱관절의 미세한 불균형 변화는 우리 신체 전반에 걸쳐서 태풍보다 더한 오히려 토네이도 급수로 엄청난 신체 건강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관절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이유로 턱관절이 우리 신체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몇 년 전에 이제 출시된 제가 쓴 그 턱관절의 비밀이라는 그 저서에서는 충분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척추의 신경계 구조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처가 바로 턱관절이기 때문입니다. 예. 턱관절이 척추와 신경계 구조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이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째서 그게 가능하죠? 우리 신체에서 생명의 어떤 중심축은 뇌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뇌하수체에 해당되죠. 뇌하수체요. 예. 그리고 척추의 중심축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 2번 경추인 축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어떤 미세한 불균형 변화는, 즉 미세한 불균형 그 구조가 있게 되면은 아래 턱과 연결된 이제 이 두개골에서 이제 이 아래 턱뼈랑 연결된 요 보면은 이제 나비 모양의 저평굴의 뼈입니다. 나비 모양이 생겼다 해서 나비접자, 모양형자, 뼈골자, 저평굴이라고 하는데 이 저평굴의 가장 깊숙한 그리고 안전하게 이제 설계된 이게 말한장처럼 생긴 온푹 파인 이곳에 감춰져 있는 뇌하수체 호르몬 센서에 이상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는 33개의 척추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척추만 축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2번 경추라고 했죠. 그런데 그 척추가 이제 2번 경추인데 턱관절에 미세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은 턱관절 주변에서 3차 신경으로 이제 연결된 2번 경추 축추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유발하는 유일한 원인처가 바로 턱관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을 한 부분을 찝어 주셨는데요. 예. 뇌하수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정말 중요한 곳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의 중심 센터는 크게 이제 뇌줄기에 해당되죠. 그 중에서도 또 더 핵심으로 들어가면 뇌하수체가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뇌하수체는 이제 그 뇌줄기 안에 들어있는 생명 호르몬 분비 센터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대부분을 생산 분비하는 센터이자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이 깃들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청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큰 뇌와 작은 뇌 사이에 있는 뇌줄기, 브레인스템이라는 뇌줄기라면은 뇌하수체는 그 우리 몸의 대통령격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뇌줄기는 여기 지금 대후두공 구멍의 위쪽에 한 6cm 정도 되는 조그만 우리의 생명 조절 기관이지만 이게 이제 뭐 간내, 중내, 교내 연수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간내는 뭐 시상 상중 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상 하부에는 또 뇌하수체라는 게 있어서 뇌하수체 전중 후엽으로 이렇게 또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콩알만하죠. 크기는 콩알만한 크기가 요 지금 말한장 같이 생긴 저평굴 이 뼈의 단단한 뼈 속에 가장 깊은 곳에 감춰져 있지만은 이 뇌하수체에 의해서 우리 생명 조절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2번 경추인 축추가 척추의 중심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중심축이 된다. 이건 알겠는데 척추의 중심축이 왜 중요한가요? 예, 중심축이 무너지게 되면 모두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축 구조를 예를 든다면 건축 구조물에서도 어떤 이제 축이 무너지면 모두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신체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척추의 중심축이 허리 쪽에 있지 않고 척추의 가장 꼭대기 쪽에 있는 2번경 주인 축추, 두 번째 목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척추의 중심이 허리에 있지 않고 목에 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 이유가 있어서 위에 있겠죠. 2번경 주인 축추는 전체 척추와 이 척추와 머리 무게 사이에서 신체의 운동 중심 축이자 또 다른 몇 가지 중심축 역할을 동시에 또 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또 다른 몇 가지 중심축의 역할 어떤 것입니까? 예, 첫째 하나는 이 머리를 떠받쳐주면서 활동하는 머리의 운동 중심축 역할입니다. 이 두개골의 이 전방부 온폭 파인 이 부분에 축이 딱 접촉이 돼서 머리를 떠받쳐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턱 관절의 회전 운동 중심축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머리의 운동 중심축 역할과 턱 관절의 운동 중심축 역할. 이해가 가면서도 또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신체 머리 무게는 보통 5, 6kg에서 6, 7kg 정도, 또 많게는 7, 8kg 정도까지 머리 무게가 다양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예. 이 육중한 머리의 무게가 2번 경추인 연약한 축이 딱 접촉이 돼서 대후두근의 앞쪽에서 이렇게 떠받쳐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 전체를 떠받쳐 주는 역할이죠. 이 축이 없다면 우리는 앉아 있지도 못하죠. 예. 떠받쳐 주기 때문에 머리가 원활한 회전 운동, 전후 좌우의 어떤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과 머리 사이에는 또 고리처럼 생긴 둥글한 목뼈, 그래서 둥글 환자 환추라고 하는 1번 목뼈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더 원활한 머리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머리의 운동 중심축이 된다. 이 예.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고 있고요. 예. 그런데 아직은 턱 관절의 회전 운동 중심축이 된다. 회전 운동 중심축이 된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예, 턱 관절은 하나의 이제 아래 턱을 움직이기 위해서 두 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양측성 관절입니다. 그래 우리가 입을 턱의 힘을 살짝 빼서 1cm 정도에서 2cm 이내 살짝 벌려질 때는 턱 관절의 움직임이 아래 턱의 움직임이 턱 관절 자체 내에서 이 자전 운동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을 이제 한 2cm, 3cm 이상 더 벌리게 되면은 이 아래 턱뼈가 위에 이제 측두구를 그 와의 앞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이제 공전 운동, 회전 운동을 하게 되죠. 말하자면은 이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듯이 아래 턱뼈가 약간 움직일 때는 이 자체 내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릴 때는 이게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움직여지는데 2번경 주인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교합의 이 수평면입니다. 수평면에서 입을 벌리게 되면은 입을 벌렸을 때 이제 아래턱이 내려가면은 이 아래턱의 운동 중심이 턱뼈가 아닌 2번 경추 여기로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입을 벌리고 닫을 때는 2번 경추 축을 중심으로 하하게 움직이는 거죠. 아래턱이요. 예. 그렇죠. 움직임의 중심축이 전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않는 1, 2번 경추가 만나는 환축 관절이 하악의 운동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턱의 미세한 어떤 불균형은 이 목뼈 1, 2번을 잡아트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각자 중요한 곳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나중엔 결국 턱 관절이 이렇게 또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또 알게 되는데요. 예. 오늘 강의 주제가 처음에 턱 관절의 나비 효과였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축추의 나비 효과 이게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다고 보는데요. 아마도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또는 시청자께서도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신체는 건축 구조처럼 어떤 건물의 그 축이 무너지면은 모두 무너지듯이 우리 척추 구조 역시 축을 갖고 있는 두 번째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추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전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않는 턱관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턱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 축추의 불균형도 존재할 수가 없고 축추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 신체에는 전체 척추 구조가 무너질 수 없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2번 경추인 축추를 무너뜨리는 원인 어떻게 턱관절에 존재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턱관절과 축추는 이제 우리 한의학 경락학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뇌줄기의 신경 트랙을 통해서 신경 근육학적으로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아주 미세한 불균형 변화는 턱관절에 분포된 뇌의 그 고유 신경계의 센서에 의해서 축추 두 번째 목뼈에 연결된 근육들의 과긴장 수축을 발생시키면서 척추의 구조적 불균형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시 또 이제 전체 모든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2번 경추인 축추를 무너뜨리는 원인 턱관절에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가 가면서도 아직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설명드린다면은 턱관절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신경은 3차 신경이라는 제5번 뇌신경입니다. 이 5번 뇌신경이 뇌줄기를 통해서 2번 경추인 축추에서 나오는 신경, 척수신경과 서로 직접 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턱관절에 만약에 불균형이 존재하게 되면 바로 그쪽 신경 근육과 연결된 축추의 아탈구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탈구는 비틀려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턱관절과 축추는 상호 서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마치 지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태양이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비유한다면은 2번 경추가 만약에 2번 경추인 축추가 지구에 비유한다면은 턱관절은 아마도 태양에 비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양 같은 존재라고 비유해 주셨는데 태양이 움직이면 가장 곤란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한 가지 의문점이 또 예. 하나 전 남아 있는데요. 예. 축추가 무너지면 모든 척추가 또 무너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근육이 집중돼서 이 몰려 있는 이 가운데 핵심으로 몰려 있는 이 뼈가 축추입니다. 예, 2번 경추군요. 그렇죠. 우리 근육을 한 겹 두 겹 해서 제일 심층까지 가보면은 두개골서부터 1번 목뼈 또는 3, 4, 5, 6, 7번 목뼈에서 모두 이 축으로 아주 깊은 층, 그 다음 층 해서 겉표층까지 근육으로 다 집중돼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그 2번 경추를 지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축과 모든 이 목뼈 또는 등뼈, 허리뼈가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이 틀어지면은 틀어지기 싫어도 다른 목뼈 또는 등뼈, 허리뼈가 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턱관절이 참 중요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오늘 또 주제가 턱관절의 나비 효과였는데 충분히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턱관절의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극히 미세한 좌우의 어떤 불균형 변화는 점점 확대돼서 결국에는 우리 신체의 경락체계에 해당되는 신경계 그리고 경근체계에 해당되는 근육계 그리고 골격계 전체 심각한 구조적인 불균형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부정적인 어떤 이 편측 저작 습관도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점점 치아나 턱관절 디스크의 어떤 편측 마모를 유발시키게 되고 이건 다시 턱관절의 불균형을 유발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 때 한쪽으로만 씹는 게 그렇게 큰 나비 그럼요. 효과를 진짜 가져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막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예, 턱관절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우리 신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신경계 또는 척추 구조가 무너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의학에서 그리고 밝혀져 있지 않은 대부분의 희귀난치 질병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미 대중적으로 갖고 있는 만성병 또는 고질병, 암질환 또는 척추질환 등 척추와 신경계의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척추와 신경계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대부분의 원인이 턱관절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심코 행해지는 이 습관화된 잘못된 구강 습관에 의해서 여러분의 턱관절 불균형이 발생되며 여러분의 척추 구조가 또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항상 의식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양쪽으로 씹는 저작 습관을 가져야 될 겁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꼭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어떤 생활 습관들 또 소개해 주시고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우선 여러분께서는 가장 먼저 잘못된 구강 습관을 먼저 고쳐주십시오. 먼저 턱을 괴는 습관 또는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라든지 껌을 씹는 습관이라든지 또는 딱딱한 음식을 즐겨 씹는 습관을 고쳐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여러분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 치료는 FCST 클리닉을 찾아가서 표준형 구강 내 균형 장치를 처방받으시면 아마도 그날부터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한쪽으로만 씹는 저작 습관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철저하게 양쪽으로 씹는 저작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대체로 턱이 아프거나 또는 턱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아야만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턱에서 이미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입을 벌리고 닫을 때 턱이 지그재그로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턱이 아프지 않지만 그리고 아직 입이 잘 벌어지기도 하지만 턱관절에서 어떤 심한 잡음 소리가 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가 훨씬 더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신체 여러 어떤 곳에서 문제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불편 증상이 없다면 머지않아 장차 여러분의 신체 여기저기서 턱관절의 나비 효과로서 여러 문제들이 돌출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라도 부정적인 구강 습관을 고치시고 바른 척추 자세를 유지하신다면 더 이상의 부정적인 진행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균형 클리닉을 찾아가셔서 구강의 균형 장치를 처방받으셔서 턱관절의 균형 조절 치료를 진행하신다면 원인 치료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바른 마음 자세 그리고 바른 식사 습관, 바른 운동 습관을 생활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다시 건강한 생활로 아마 회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